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오늘 이 축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사님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만큼 지금 너무 다 잘 가고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 없을 만큼 수급이 강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고요. SK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차익 실현의 시작인 걸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보면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도 같습니다. 추가 랠리가 이어질까?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이 5,300억 원 지금 사고 있고 외국인도 2,2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거의 8,000억 원 가까이 오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뭔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시장이 더 올라갈 때 주도는 삼성전자가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일단 주도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삼성전자 좋게 말씀드리면은 하이닉스가 더 좋지 않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어느 종목이 지수를 이끌고 갈 건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난 6월 달 이후에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주가와 지수가 연동이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가는 거고, 지수가 가야 4천이 됐든 5천이 됐든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좀 좋게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업종을 보게 되면은 1등주보다 2등주, 3등주가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고 수익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는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가 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지수가 같이 간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 양도소 50억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중에서 시장의 이슈인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요건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럼 그 아랫단으로 내려와가지고 반도체 여파, 이제 뭐 낸드라든지 디램 가격 인상, 뭐 공급 부족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가장 하단에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아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3분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건, 제가 연초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한 2년 보고 8만 원 정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올라갔죠. 네.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그럼 8만 원 이제 거의 근접한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을 더 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8만 원 부근에 왔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온지를 보고 여기서 8만 원에서 뭐 9만이 됐던 10만이 됐던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런 흐름을 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이 맞고, 다만 실적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별로 밸류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고 좀 조언해 주셨고, 어쨌든 상단은 열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은 고점 찍고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보합권 등락인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HM4 양산에 대한 얘기다든지,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게 특히나 CT에서도 좋은 보고서 나왔고 UB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보고서 나오고 있잖아요. 리포트가. 그런 영향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단에 하이닉스도 어쨌든 최근에 삼성전자와 동반해서 지수와 이제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수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오늘 뭐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음봉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뉴스, 소문 사서 뉴스 팔아라? 이런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꺾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방송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치는 괜찮을 거고 10조 원이 넘을 거란 말씀드리면서 30만 원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돌파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절대적인 수치 뭐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추가 상승도 이제는 열어놓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마 저 포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단순 조정이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네요. 네네, 오늘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제 제 개인적인 희망이 상하긴 하지만
이제 30만 원대가 제가 저항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30만 원대가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 나오게 되면서 이게 그때 하락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30만 원까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차라리 사게. 네, 저도 사게요. 저도 사게요. 차라리 그래서, 30만 원까지 오면 좀 기회가 있는 거니까 조정이 네네.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많이 빠질수록 하이스런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두 종목 그냥 바스켓으로 다 담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전에 반도체 ETF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삼성전자 쪽으로 너무나 좀 편향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ETF 좀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근데 ETF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빠냐, 엄마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어떻게 좋은 고민이기 때문에 반도체 ETF도 일단은 뭐 요 선택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네네.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이 이사님의 코멘트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소부장도 한번 볼까요? 내년 되면 범용 메모리 네네. 호황이라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봐야 되나? 또 고민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HBM이 잡고 있긴 하잖아요. 오늘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가버렸고 소부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너무나 많으니까. 네.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앵커님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삼성이 됐던 하이닉스 됐던 고민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1월 달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023년 11월 달부터 2024년 4월 달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HBM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대장 역할을 했었고 그러면서 HBM,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온센서 AI, 그리고 또 뉴로모픽 반도체 이러면서 다양한 이제 소부장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삼성 밴드는 못 갔나요?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밴드가 물론 가긴 했지만 삼성전자 밴드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밴더, 하이닉스 밴더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 증착 장비 관련돼 가지고 유진테크, 원희가, FS, 테스 다 잘 가잖아요. 네. 근데 이쪽이 뭐 삼성만 하나요? 하이닉스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하나만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짚어드려가지고 맞아요. 지난주에도 몇 개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좀 볼만한 종목이 있나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소재 쪽을 봐야 되는데 소재. 아니면은 이제 조금 올라오는 뭐 열 처리 장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HPSP 요것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가 아직 올라오진 않았어요.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테일러 공장 관련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저스템도 올라오고 있고 다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좀 낮은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익 QNC 그러니까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쪽보다는 위치가 아직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좀 샘플이 될 만한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그리고 미코 같은 것들 요것도 소모품이거든요. 네. 세라믹 펄스 히터라고 해가지고 웨이퍼에 이제 골고루 열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이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증착 장비 관련돼서도 그 PSK하고 유진테크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뭘 볼 만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사님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 위치적으로 낮은 쪽 보자, 소재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반도체가 가긴 갈 건데 조금 가격 메리트 있는 쪽으로도 보자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HPSP, 파크 시스템스 포함해서 소재단까지 네. 동반적으로 체크 도와주셨고요. 저희 다음은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쪽이 가장 상승 탄력도가 높을까가 궁금한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네네네. 또 올라가고 있고 후성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좀 상승하거든요. 좀 최대 수혜 테마라고 할까요? 어떤 테마를 제일 긍정적으로 보세요? 요거에 대한 대답은 앞 질문에서 제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고민하지 마십시오. 요거 다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제가 작년을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예를 들어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HBM, CXL, 온디바이스 AI, 온센스 AI, 뉴로믹 반도체 다 순차적으로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 봐지거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저는 대장으로 심택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 지금 최근에 심택을 가장 많이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VS에서 답을 여기서 선택을 굳이 하자면은 온 디바이스 AI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하, 알겠습니다. 신택 오늘도 잘 네. 가네요. 7% 급등 중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조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네. 로봇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로봇이 지금 랠리를 펼친 지 한 3주 정도 네, 맞아요. 되어가고 있고 네, 8월 마지막 주부터. 네, 이사님께서도 되게 포인트 많이 짚어주셨어요. 뭐 하이진 RNM도 되게 잘 가고 또 지난주에 뭐 협동 로봇이나 그 물류 로봇,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부품단도 같이 네네.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그 멘트 하나 때문에 규제 정비 완화하겠다 이 멘트 하나 때문에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사실 로봇은 막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딱 고점 터치하면 또 기간 조정 길게 겪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항상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시작은 했고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과연 끝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8월 말에 노란봉투법이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쭉 랠리가 되고 있는데 아직 지수 대형주 장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달이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로봇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잘 가고 있는 섹터가 내일 꺾입니다. 다음 주는 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충분한 상승을 노리고 그리고 뭐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제가 월요일 날 뭐 로봇이 도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도 쉬어가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로봇 테마 그냥 9월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9월 달 들어와 가지고 반도체가 업종을 이끌고 있듯이 테마적으로 로봇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뭐 조금 9월 달을 최소한 9월 달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2주 정도 남았거든요. 9월까지 한번 로봇 네. 테마 긍정적으로 지켜보고요. 테마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첫 랠리의 스타트에는 휴머노이드가 끊었고 그 다음은 네네. 그 쿠팡 이슈 때문에 물류 로봇이 또 히트를 쳤고 그쵸?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 순환매가 로봇 안에서도 또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네. 새 테마에 대한 선택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정 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위치적으로 조금 이제 덜 오른쪽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현대 무백세 같은 것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 따라잡긴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 나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봇이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KNR 시스템 같은 것들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 일목 계속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리서브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해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지금 이제 5월달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보티즈로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로보티즈가 5월달에 그 중국의 로봇기업이죠 유니트리 그쪽으로 그 액추에이터 공급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이슈가 나온 뒤부터 그날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그때부터 상승세가 쭉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로보티즈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유니트리가 지금 IPO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5월달에 어떤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니트리 IPO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약간 상승세가 조정 구간이 있지만 그 이슈만 좀 부각이 되게 된다면 관련 기업으로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것들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사님 말씀은 어떤 로봇 테마로 보기보다는 네네. 개별적인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섹터 내에서 뭐 종목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종목을 선택하는 것들이 종목마다 다 좋은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 때나 접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송 나오는 날마다 제가 언급드린 종목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오늘을 기점에서 로봇을 접근하게 되면 어떤 게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시간대마다 그리고 날짜마다 말씀드린 종목은 조금 로봇 섹터 내에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짧게 대응해야겠네요. 지금 반도체도 너무 이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포트에 자리가 없거든요. 그 짧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시기 그 날짜가 접근해 볼 만한 자리고 그러고 나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게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럼 다음은 또 뭐가 될까? 요게 또 올라가면 또 다음 뭐가 될까? 이런 숙제를 항상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그 타자 누가 잡을 거냐. 로봇 하나만 골라주세요. 너무 많아요, 종목이. 그럼 방금 말씀이 로보티즈로 할게요. 로보티즈? 네, 그동안 로보티즈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 IPO 이슈가 좀 붙어야 조금 더 상단을 뚫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더 주가 레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만 원대 부근에서 약간 좀 정체돼 있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이슈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될 만한 게 방금 말씀드린 유니트리 IPO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 IPO 이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증권 지주사인데요. 일단 오늘 네. 뭐 CJ나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버렸고 네네. 오늘 이외에도 지주사 이 섹터 안에서 상생 종목이 지금 80개가 넘어가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 계속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봐야 될까?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는 종목들을 아니면 잡아서 신고가를 좀 수익을 가져가야 하나? 이런 판단도 가능합니까? 일단은 신고가 가는 쪽을 봐야 조금 더 수익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지주사 이슈, 대주 양도세 이슈에 어쨌든 반응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더 탄력 있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나온 걸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영향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자사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도 자사주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게 자사주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CJ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되는 비상장사 요게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영 이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올리브영 상장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이제 사측에서 이제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 충실 의무에 이사 충실 의무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CJ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LG화학이 LG엔솔 이런 것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CJ 쪽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을 계속 가져간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CJ 신고가 나왔어도 더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가 종목 위주로 보자고 하셨는데 지금 올라가는 많은 종목들에 바로 이제 추격하자라는 어떤 전략인가요?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추적. 아, 추적? 그럼 관심 있게 지켜봐 보자? 네네. 그러다가 다 높아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신고가 뚫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가는 거죠. 아, 분할 매수 네네. 접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격이 아니라 추적. 아하. 추적해보자. CJ 이외에도 또 볼만한 지주사 종목 있어요? 사실 요즘에 지주사를 많이 안 들여봐가지고 생각나는 게 지금 CJ밖에 없어요. 일단 그럼 CJ 탑픽으로 정하고요. 자, 증권주는요. 일단 지금 거래대금이 시장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이 너무 풍부합니다. 많은 네네. 섹터가 다 강세를 보이고 증권주는 실적까지 좀 기대가 되잖아요. 일단 네네. 거래도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필수적으로 포트에 하나는 넣어둬야 될까요? 하나 정도 넣어도 괜찮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넣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키움증권, 미래증권이 이제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주주 양대수 50억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브로커리 수익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브로커리 수익이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키움증권 정도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증권주를 다양하게 뭐 담자 이런 의견들은 아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차를 두고 어쨌든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이번 달 안으로 뭐 통과된다는 얘기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슈에 따라서 증권주를 대응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자사주 얘기를 좀 전에 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부국증권, 신영증권, 뭐 대신증권 같은 것들 자사주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증권주들. 뭐 그쪽으로 한번 이슈에 따른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볼 텐데요. 네네. 그 빠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바닥 딛고 되돌림하는 중이다. Yes or no? 또 아직까지 바닥 더 확인 필요합니다. 네. 아, 확인 더 필요하다. 진짜 짧게 답변해 주시네요. 뭐 최근에 지난주에 LG엔솔 뭐 반등 이런 것도 그냥 단순 그냥 시장이 올라가니까 단순 수급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목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게 따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노라고 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좀 식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업황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